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진상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9.11 테러 이전 몇 달 동안 9.11 테러, 어떤 이슬람 테러가 다가오고 있다는 많은 경고와 전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많은 9.11 테러에 관한 사전 정보들을 미국의 고위층이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방해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1일 이전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미국 본토의 어딘가를 향해서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예방을 못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을 향한 위험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는 걸 보통 이제 노이즈라고 그래요. 소음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못 가려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못 가려냈기 때문에 정보 실패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중앙정보국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가려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 이후에 최대의 정보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럼 정보 실패냐, 아니면 의도적 정책의 어떤 선택이냐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그 테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11 테러의 배후 조종자 또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그가 이끌었다고 말해지는 그 알카에다를 9.11 테러 이전에 추적해서 생포하거나 와해시키거나 할 수 없었는가인데, 첫째 보면은 1998년 12월 달,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테러 공격이 있은 뒤에요. 그러니까 1998년 12월 달에 조지 테넷 CIA 국장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누구와? 이슬람 무장 세력과. 그리고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 이슬람 테러 세력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뒤로 2년 이상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FBI에 반테러 전문가,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를 예방하는 데 전문가인 리차드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Against All Enemies, 모든 적에 대하여라는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2000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 달 전에 대대적인 반테러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10월 달에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의 반미 테러 중에 하나인 그 미 군함 콜, USS 콜 호에 대한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 10월 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1998년도에 아프리카의 대사관 2개가 폭파되더니 또 2년 뒤에는 미 군함에 대한 또 폭파 공격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 반격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반테러 계획을 만들어서 12월 20일 날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핵심 목표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은거하고 있는 빈 라덴의 기지를 급습해서 그들 세력을 소탕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클린턴 행정부 말기 한 달만 남겨놓고 만들어진 거니까 실행은 부시 행정부에서 해야 됐었겠죠. 이 계획이 부시 행정부에 전달이 됐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프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1년도에 아프간을 현지 방문해서, 그 당시는 이제 탈레반 정권이 아프간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북부 쪽에, 그러니까 탈레반은 이제 파슈툰이라고 아프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종들입니다. 북부 쪽에는 따지키스탄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인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부 쪽에 미국의 동맹 세력이 될 수 있는 그 아마드 마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간의 사자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바람직한 지도자였다고 그래요. 이 지도자를 국방정보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펜타곤 소속 정보국인데, 거기에 요원인 줄리 썰즈라는 요원이 이 아마드 마스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미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아프간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마드 마수드, 북부동맹의 지도자 아마드 마수드를 만나고 왔고, 또 두 번째 또 아프간에 들어가서는 이 아마드 마수드를 빈 라덴이 암살하려 한다라는 정보를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공항에서 자신이 이 줄리 썰스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압수된 것은 물론이고,
FBI하고 DIA라고 이 마약 관련 조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조사를 받으면서 비밀 사용 허가가 취소되고 DIA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드 마수드는 실제로 9.11 이틀 전인 2001년 9월 9일 날 암살되는데 누가 암살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빈라덴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마드 마수드의 암살을 막고 이 사람이 아프간을 계속 이끌었다면 어쩌면 9.11 테러가 안 일어났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추측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거는 2002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가 나고 거의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아프간 정정과 관련해서 뭔가 좀 아프간 정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지 정보 요원의 정보를 사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밝혀낸 정보 요원을 쫓아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게 뭐냐면 2001년 3월 달에 러시아의 유엔 대표부가 러시아도 아프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공화국들이 전부 무슬림들이에요. 따라서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 준동을 하면 자신의 남쪽 국경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달에 러시아 유엔 대표부가 빈 라덴의 모든 기지들 그리고 그의 다른 정부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첩자들 그리고 외국 고문 리스트를 포함해서 그의 거처, 은신처에 대한 전례 없이 구체적인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정도 정보면 빈 라덴을 사살하기에 충분한 그 정도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미국에도 갔다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전혀 러시아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전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영국의 유명한 국방 및 정보 관련 잡지가 있어요. 제인 정보 리뷰, 제인 국방 리뷰라고 하는데 제인 정보 리뷰의 편집자 알렉스 스탠디시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 사례를 들면서 9.11은 정보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빈 라덴을 제거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이다. 즉 미국의 상식부가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를 제거하고 싶지 않아 했다. 겉으로는 빈 라덴이 미국의 공적이다. 미국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한 지적을 말하자면 더욱 입증해주는 사례가 뭐냐면 2001년 여름 7월 달에 오사마 빈 라덴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의 한 병원, 미국 병원이에요. 거기에 2주 동안 입원했었는데도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001년 여름이면 빈 라덴의 목에 5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most wanted, 미국이 가장 원하는 수배자였어요. 살았든 죽었든 잡아만 와라.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유럽의 가장 객관적 또는 신뢰도가 높은 언론에 따르면 7월 달에 빈 라덴이 두바이에 있는 미국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서 미국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정보국장을 만났고 7월 12일에는 CIA 현지 요원인 레리 미첼이 빈 라덴을 방문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CIA 요원이 빈 라덴을 두바이에 있는 미국 병원에서 만났다. 물론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CIA는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빈 라덴을 치료했다는 미국 의사 테리 캘로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노코멘트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들이 어떤 언론이냐면 AFP, 로이터, 가디언, 르피가로, 즉 영국과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들은 아니다, 우리 보도가 맞다. 7월 달에 분명히 오사마 빈 라덴은 두바이에 있는 미국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거기서 사우디 정보국장을 만났고 CIA 요원을 만났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실, 2001년 7월 달에 빈 라덴이 두바이에 미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물론 미국 정부가 부인하기 때문에 확정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은 유럽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국은 잘 몰라요. 보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9.11 사태가 나고 두 달 뒤에 2001년 11월 달에 아프간 침공한 이후죠. 그래서 빈 라덴을 못 잡았죠. 그랬을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그 넓고 넓은 아프간에서 빈 라덴을 찾는다는 거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9.11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경제학자 미셸 초스톱스키가 전쟁과 세계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맘만 먹었다면 2001년 7월
달 두바이에 미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빈라덴이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두바이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잡았으면 됐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빈라덴을 체포했다면 9.11 테러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죠. 우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층부, 즉 미국에서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부시 가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 중에 하나인 빈라덴 가문하고 그리고 사우드 왕가, 사우디의 정치 실력자들, 이 세 가문이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부시 가문하고 빈라덴 가문은 20년 이상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요. 석유죠, 그게 바로. 이 부시 가문은 원래 코네티컷주 사람인데 아버지 부시가 텍사스가 석유 사업이 잘 된다더라 해서 50년 된가 텍사스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아들 부시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합니다. 실패했어요. 회사를 2개인가 세우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돈을 댄 사람들이 사우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우디 사람들이 빈라덴 가문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시 가문하고 빈라덴 가문은 이 석유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가까운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은 그 빈라덴 가문이 원래는 예멘 출신인데 사우디에 가서 건축으로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굉장히 형제들이 많아요. 그 오사마는 형제 중에서 테러를 일삼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왕가하고도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시 가문, 빈 라덴 가문, 사우디 왕가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9.11 사태가 나고 다음 이틀 동안 모든 비행기는 미국에서 뜰 수가 없었어요. 이륙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대의 비행기가 떠났는데 그게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의 미국 내 이 가족들을 태우고 떠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9.11 테러에 대한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가 2003년도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사우디 관련 조항 약 28페이지 28쪽은 삭제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9.11 테러범 19명 중에 15명이 사우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우디 관련 보고서 내용이 28쪽이 삭제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알카에다 조직에 대해서, 알카에다라는 게 사실은 뭐 여기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한다는 알카에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가 있어요. FBI에. 존 오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월 22일 날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한 20일 전이죠. 사임한 이유는 지속적인 조사방해 때문에. 상부에서 너무 말이 많다. 너무 뭔가를 하려면 다 막는다. 상부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7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 대한 테러를 조사해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미국 석유 회사의 이해관계와 사우디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미국 석유회사하고 사우디 왕가나 사우디의 어떤 석유자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슬람 테러가 엮여 있고 그 부분만 건드리려고 하면 미국 상층부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오닐, FBI의 최고 반테러 전문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존 오닐의 생각은 이 진보파 지식인이죠. 뉴랩트 리뷰의 편집인인 그 타리크 알리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인데 영국에서 활동하죠. 이분이 굉장히 중동 문제에 밝은 분인데 이 타리크 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은 문어의 다리에 불과하다. 문어 다리가 8개잖아요. 문어 여러 다리 중에 한 개 다리다. 다리에 불과하다. 그 문어의 머리, 그 대가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의 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즉 테러의 근원지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 왕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이 상층부의 그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모종의 커넥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더 미스테리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9.11 테러에 대해서는 진짜 뭐 음모론이다 뭐다 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랄드 포스너라는 언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9.11이 빈 라덴을 포함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였고 미국 정부는 사전에 알 수가 없었다라는 그 이른바 공식 설명을 대체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왜 미국은 잠자고 있었는가? Why America Slept. 그러니까 미국은 잠자는
동안에 9.11 테러를 막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정말 좀 웬만해서는 믿기 어려운 흔히 이제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리기 쉬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포즈너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쓴 얘기라서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9.11 테러가 나고 한 6개월이 지난 2002년 3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의 고위 간부 한 명이 체포가 됩니다. 뭐 고위 간부 내지는 이제 일종의 연락책 또는 뭐 이중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부주베이다라는 사람이에요. 아부주베이다. 예, 사우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신문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 신문을 했는데 요즘은 뭐냐면 아부주베이다가 사우디는 사실 왕자가 한 6, 7천 명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몇몇 왕자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왕자들은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뭐월 뭐일 뭐시에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베이드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와 사우디의 일부 왕자들이 비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알카에다 또는 오사마 빈 라덴의 또는 뭐 이슬람 무장 세력의 미국 내 테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 알고 있었던 왕자 이름까지 되고 전화번호까지 됐대요. 세 명인데 뭐냐 참고삼아 이름이 좀 깁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아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라는 사람, 술탄 빈 파이잘 빈 투르키 알 사우드라는 사람, 파드 빈 투르키 빈 사우드 알 카비르. 길죠. 어쨌든 세 명의 왕자라고 봅시다. 한 사람은 약 한 40살, 나머지 사람은 뭐 20대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9.11 테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알카에다의 첩자가 자백한 이 세 명의 왕자가 2002년 7월 그러니까 아부주베이다라는 첩자가 체포된 2002년 3월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02년 7월 22일부터 29일 사이 그러니까 약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이 다 죽습니다. 한 명은 심장마비, 한 명은 자동차 사고, 한 명은 탈수증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케네디 암살 음모에 대한 이 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짐 게리슨이라는 뉴올리언스의 연방검사가 추적을 시작하고 막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막 죽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빈 라덴이 두바이에서 만났다는 사우디 정보국장. 이 사람은 멀쩡해요. 이 사람은 투르키 빈 파이잘이라는 사람인데 1945년생이고 1977년부터 2001년까지 자그마치 24년간 사우디 정보국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2001년까지. 그래서 뭐 이 아부주베이다의 증언에 따르면 투르키 빈 파이잘이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사우디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으로 쫓아낸 당사자예요. 그렇지만 98년도 아프간의 칸다하르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나서 알카에다가 사우디 왕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알카에다를 지지할 것이며 너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아부주베이다라는 스파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조지타운 대학을 나왔는데 상당한 엘트죠. 2002년도인가에 하여튼 조지타운 동창회에 가서 1974년도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CIA의 여러 가지 비밀공작에 대한 처치위원회 등의 대대적인 조사가 있은 후에 미국 정보기관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해서 사우디나 모로코, 프랑스 정보기관들이 협력을 했다. 그게 사파리 클럽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4년간 정보국장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정보국장을 24년간 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더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이 저는 사실은 9.11 테러가 나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9.11 테러가 나기 열흘 전에 그만뒀어요. 뭐 해임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9월 1일 날 그만둔 거예요. 이건 모르죠. 왜 그랬는지. 그리고 멀쩡합니다. 이 사람은. 2003년도에 영국 대사했고 2005년도에 미국 대사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모르는 정말 상층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그런 이 음모와 이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지는 알카에다와 사우디 왕가를 연결하는 그런 스파이 역할을 했던 아부주베이다라는 사람이 사우디의 왕자 중 적어도 3명은 9.11 테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자백을 하고 나서 그 세 왕자들이 몇 달 후에 일주일 간격으로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탐사보도 전문기자 있어요. 그레고리 팔라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빈 라덴 가문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이유로 계속 방해를 받았고 특히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즉 2001년 이후에는 그 방해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이든 탐사보도 기자들이 빈 라덴 가문이나
사우드 왕가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물러나 있어. 건드리지 마.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버트 베어라는 CIA 현장 요원이 See No Evil, 악마를 못 본 채 하다. 뭐 그런 얘기로 이제 고발한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마이클 슈어라고 또 이제 이 빈라덴 담당 최고 분석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오만 그런 제목으로, 그 사람은 그 당시에만 해도 2004년도인데 자기 CIA 분석가니까 이름을 못 내고 그냥 어너니머스, 무명시 해가지고 책을 내는데 그건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레고리 팔라스트 얘기는 뭐냐면 9.11 테러는 진주만 기습 이후에 미국 정보기관의 최대 실패, 정보의 최대 실패인데 그거는 정보 실패라기보다는 실상은 상부의 또는 상부 정책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보 실패가 아니다. 정책적 선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의 최상층부 또 어떤 이 금권의 최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구체적 내막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 테러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빈라덴을 잡으려는 노력을 사실상 안 했다는 것. 그리고 부시 가문, 빈라덴 가문, 사우드 왕가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만 말하죠. 여기다 더해서 9.11이 나기 몇 달 전, 적어도 한 서너 달 전부터 FBI, 연방수사국은 뭔가 오고 있다는 거를 알았다. 그리고 그런 징후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7, 8가지가 있었다.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BI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2001년 7월 1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FBI 요원 켄 윌리엄스가, 이 사람은 그 반테러의 최고요원이에요. 이 현지 요원 중에서. 피닉스에 있는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아랍인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FBI 본부 반테러국에다가 보고서를 냅니다. 이 친구들이 왜 비행 기술을 배우려 할까?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면 추가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업무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피닉스 지부내에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왜 딴 데를 보냈느냐. 무슨 방화 사건을 보냈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방해 사례인데, 2001년 8월 중순, 그러니까 9.11 테러가 나기 한 달도 되기 전에 미네아폴리스, 위스콘신 주인가요? 저 북부 쪽인데, 거기 있는 한 비행학교에서 그 비행학교 직원이 FBI에 신고했어요. 이 아랍인인데 좀 이상한 놈이다. 이놈은 비행기 이륙만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착륙은 그냥 모르겠다는 거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 민항기를 뭔가 무기로 쓰려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당한 이 아랍인 이름이 자카리아스 무사위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20번째 테러범이라는 별명을 가져요. 자, 4대가 납치됐는데 납치범이 11명이었죠. 그러니까 5명, 그리고 한 대는 4명이었던 거예요. 그 한 대, 4명이었던데 아마도 이 자카리아스 무사위가 탈여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학교 직원의 신고를 받은 다음에 FBI 지부가 무사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하고 본부에다가, 야, 이놈이 어떤 놈인지 좀 더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FBI 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FBI 본부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죠. 컴퓨터 이런 걸 보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카리아스 무사위라는 사람은 이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서 체첸 반군에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알카에다로 전향을 했고, 특히 중요한 거는 프랑스 정보기관에서 FBI 본부에 이 자카리아스 무사위라는 친구는 뭔가 테러 전력이 있고 테러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이다라는 연락을 했음에도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FBI 미네아폴리스 지부에서는 그 피사라고 있습니다. 그 외국 관련해서 정보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라도 해서라도 좀 영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영장을 안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9.11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미네아폴리스의 FBI 요원들은 그야말로 격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세계무역센터를 향해서 뭔가 내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FBI 국장이 9.11 이후 사흘 뒤에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9월 14일 날 로버트 밀러라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이제 9.11 한 8개월 후인가요? 2002년 5월 8일 날 상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테러 공격을 예상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이 로버트 밀러 국장의 증언을 듣고 이 미니아폴리스의 법무공무원, 이 사람은 수사요원은 아니에요. 법무 담당인데 콜린 로울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주 후에 무사위 조사를 말하자면 사실상 본부가 방해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 당시에 보도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요지는 왜 FBI 본부는 테러 관련 조사를 그리고 어쩌면 9.11 테러를 방지할 수도 있었던 그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는가. 그래서 뭐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타임즈에서는 이 콜린 로울리의 반박문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법 집행기관의 무관심에 대한 거대한 기소장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고의적 방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린 롤리의 반박문이 나오니까 뮬러 국장이 약간 입장을 바꿨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테러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일부 단서를 사전에 입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뭐 복잡하죠? 열심히 했으면 찾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 본부가 막았다라고 FBI 요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또 많아요. 시카고에 있는 FBI 요원이 그 알카에다에 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우디 국적의 누군가를 막 추적하다가 FBI 본부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9.11이 난 다음에 2002년 5월 달에 이제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또 FBI가 또 책을 못 내게 해요. 그것도 뉴욕 FBI는 납치범 중에 하나인 칼리드 알미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 2000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미 군함 USS 콜호 폭파에 연루돼 있다고 그래서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았어요. 이거 9.11 이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FBI 뉴욕 요원, 뉴욕 FBI 지부의 한 요원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이런 수사 방해로 미국에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죽을 거다. 그리고 대중들은 왜 미국의 정보기관이 좀 더 효과적이지 못했는지, 즉 테러를 사전에 알고 방지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 존재인 오사마 빈 라덴이 최대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은 뭐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상층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FBI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지 지켜보자. 즉, 그 미국에서 일어날 그 이슬람 부장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조사했던 각지의 FBI 요원들은 뭔가 다가오고 있다.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추적하려고 했는데 상층부에서 계획적, 의도적,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막았고 그것을 더 중요한 거는 상부에 계속 경고음을 알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11 테러가 나고 이틀 뒤입니다. 2001년 9월 13일에 미 하원 소속의 아주 고위 법률 담당자가 한 가지 폭로를 합니다. 데이빗 쉬퍼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원 사법위원회의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예요. 영어로 뭐 Chief Investigative Counsel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사법위원회의 최고 법률 고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999년도에 그 르윈스키 사건으로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이 사람이 법률 실무 책임자였어요. 상당히 고위직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원의 상당히 고위직 법률 책임자인 데이빗 쉬퍼즈가 9.11 테러 이틀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FBI 요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기초하에서 6주 전에 로워 맨하탄, 그러니까 맨하탄 남부입니다.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다. 로워 맨하탄에 세계무역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무역센터라고 특정은 못했지만 로워 맨해튼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에게 경고했다. 정확하게 경고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경고를 했을 거예요. 묵살됐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FBI 요원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지금 하원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직의 법률 관련 관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신의 어떤 그런 이 직책상의 책임을 이용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좀 경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쉬크로프트 장관이 7월 달인가에 비행기를 어디 여행하려고 하다가 FBI에서 비행기에 대한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는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BI에서는 되게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한 언론이 있어요. 미국의 윌리엄 노만 그릭이라는 미국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FBI 요원을 3명,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 이전에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했던 요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에 뉴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데이빗 쉬퍼즈 법무장관에게 그러니까 FBI 요원들의 청탁을 받고 법무장관에게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려 했던 그 쉬퍼즈에게 제공된 정보, 즉 이슬람 테러가 임박했다라는 정보는 9.11 이전에 FBI 내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FBI 중에서 수사요원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고, 즉 임박한 테러에 관한 경고들이 어떻게 워싱턴에 의해, 즉 정부 상층부에 의해 무시되었는지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FBI는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가 임박했고 그것을 상층부에 끊임없이 경고했고 그런데 상층부는 끊임없이 그거를 무시했고 그거를 FBI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FBI는 뭐 CIA나 DIA나 다른 NSA나 다른 정보기관은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FBI는 연방수사기구고 미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FBI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고위관리 정부 상층부의 장관 뭐 대통령에 계속 경고를 날렸다. 그런데 무시되거나 묵살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이것은 뭔가 의도적인 것이다. 이상하다.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당일날 뭐 표준 절차, 그러니까 비행기가 정상 항로를 벗어났을 때 표준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고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매년 100회 이상 벌어지는데 유독 9.11에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서 테러가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임박한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에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무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9.11 테러가 나는 것을 방치했다. 또는 뭐 일각에서는 뭐 자작극이다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좀 뭐 나간 거라서 일단 방치했다고 칩시다. 9.11 테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그거를 방치했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 9.11 테러를 방치했을까? 9.11 테러가 난 후에 미국이 한 거는 뭡니까? 10월 달에 아프간을 침공을 했고 약 1년 반이 지난 2003년 3월 달에는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쭉 2021년 8월까지 대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2021년 8월 달에 아프간에서 철수했다고 하지만 최근 그 2024년 12월 초에 시리아에서 이슬람 테러 세력에 의한 아사드 정권의 붕괴가 일어난 것처럼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역은 사실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뭘까? 즉 9.11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미국의 지배 엘리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글로벌 도미넌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프로젝트의 가동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9.11 테러 이전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딕 체니나 럼스펠드나 월퍼위츠 같은 네오콘들이 들어오면서 탈냉전 직후에 만들었던 그런 전 세계 지배계 즉 어떤 지역 패권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이 군사력의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하겠다.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주만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즉 9.11이 새로운 진주만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종의 빌미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9.11 이전에 미국의 이 지배 엘리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